스페이스X는 뭐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편입할 수 있는 기간을 원래 기존의 기준인 3개월보다 훨씬 앞당겨서 15일까지 앞당겼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10일 상장 이후에 한 주마다 이제 주 후반에 이런 이슈들이 생길 텐데, 이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, 다양한 펀드부터 또 그다음에 이제 ETF들이 자금을 이제 움직여야 되는,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다른 기업들의 비중을 줄여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이벤트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야근 약사에게 ETF 투자 전략은 ETF 잘 아는 T형과 F형이 찍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T형 신얼입니다. 안녕하세요, F형 하나증권 박승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실장님. 오늘 월드컵 첫 경기 첫 승 했고요. 다음 주에 두 번째 경기 있는데,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좋은 소식 알려준 만큼 우리 많은 ETF 아는 형 구독자분들도 좋은 소식 가득한 이 글로벌 증시 금융시장의 흐름에 탑승하시기를 바라면서, 이번 주 시장 진짜 어려웠잖아요. 트럼프만 욕할 수 있는 게 아니다,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로 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처럼 정말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 흐름이 나왔었는데요.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삼전 닉스가 뭐 절대적이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데, 삼전 닉스랑 그 초대형주들도 등락이 심했었고, 거기에 이제 아직 한 달까지는 안 되었지만 이제 조금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을 하려고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에 따른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도 분명히 있었고, 수치로도 찍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 주 ETF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, 실장님 어떤 키워드 준비해 오셨는지. 키워드를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, 사실 이게 레버리지 ETF를 정말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저희가 이제 이번 주를 한번 좀 복귀해 보면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이벤트가 있었는데, 그 주초에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과정에서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한 종목이 반대 방향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습니다. 월요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고, 특히 이제 그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중에 지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혼자 멀리 가는 종목이 있었는데,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사실 월요일에 하이닉스가 7.7% 정도 빠졌기 때문에, 사실 정상적으로 2배 배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15% 정도는 손실이 그렇죠. 발생을 했어야지.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2배를 하면은 마이너스 나왔어야 됐는데, 그 50% 가까이 상승을 해가지고 끝났었습니다. 종가에.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고, 뭐 사실 이렇게 되면 괴리율은 거의 한 85%가 갑자기 이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나왔었죠. 누가 봐도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, 그리고 또 이 기초 자산이 되는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그림들이었는데, 사실 이 현상을 뭐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ETF 시장에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다, 이런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이 현상들이 결국은 나온 거는 장 막판에 이 동시효과 때 해가지고 정말 이제 시장가 주문으로 매수세가 엄청 좀 크게 들어오면서, 물량은 어떻게 보면 매도가에 잡혀있던 것들을 다 잡아 먹으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 주가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촘촘히 걸려 있었던 걸 장막판에 다 매수세가 다 잡아먹었다. 그렇죠. 그것도 시장가로 주문이 들어왔었고, 사실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간에 파악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여지가 있는데, 이것도 지금 공교롭게도 조금 이제 놓쳤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조금 이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고, 이거를 저희가 이제 연결해서, 사실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연결해서 이제 저희가 주의할 점을 한 번 더 저희가 강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, ETF는 사실 이 거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유동성 조성자,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위 LP라는 단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유동성 공급자가 있는데, 이 유동성 공급자 같은 경우는 매도호가랑 매수호가를 두 개를 같이 조성을 해서 이 ETF 포트폴리오와 ETF 주가의 이 가치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,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, 한쪽이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,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, 이게 사실은 이 LP들이 매수가와 매도가를 안 돼도 되는,
그러니까 이 호가 조성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제도적으로 그렇게 맞습니다. 연재를 해준 거죠. 네, 아무래도 변동성이 정말 심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이 LP들도 이 호가를 조성하면서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호가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부담을 좀 빼주기 위해서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주가 예측이 좀 어려운 시간대가 다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장 초반 그리고 장 막판의 동시호가 때입니다. 장 시작 전에 이 동시호가가 만들어지는 이 30분 8시 반부터 9시까지 이때가 면제되는 시간이고요. 그리고 딱 그 시작해가지고 초반 5분까지도 이 호가 조성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 마감 동시호가 때 3시 20분부터 오후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 동안은 이 호가를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타이밍에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이제 시장가로 들어오게 되면은 뭐 사실은 그냥 다 체결을 그냥 원래 주가 기초자산의 주가와는 관계없이 체결을 다 시켜버리면서 그냥 크게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. 그래서 사실 이게 다음 날 되면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체결된 것들은 그냥 다음 날 아침 되면 그냥 손실이 나거나 뭐 운 좋으면 소득이 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실 전에 레버리지 ETF 상장될 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총자산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배경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이 LP들이 빠지더라도 큰 종목들, 그러니까 지금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들의 호가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촘촘하게 매수 호가, 매도 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장가 주문이 나왔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좀 적다라는 부분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유가증권, 뭐 자산시장은 투기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시장이고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호가에 대한 부분들을 유동성 조성자, LP라는 주체들이 만들어줘야 이게 투자가 되는 것이지 투기가 되지 않거든요. 투기가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가격이 출렁출렁일 때 그거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케이스가 생긴다라는 건데 제도적으로 또 LP들도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런 제도적으로 호가 면제, 조성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ETF 시장에 있어서는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보수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실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 득가실이 분명히 있었던 그 하루의 종가였었는데 사실 득보다는 실에 관련된 우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완전 없어지기보다는 좀 이제 점점 사례가 줄겠죠, 아무래도 당국 쪽에서 정책 당국에서 더 관리를 이제 타이트하게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된 종목들도 생겼고요. 이런 계리율 관리라던가 이 호가에 대한 부분들의 조금 이제 관리가 조금 더 이 지도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운영사들도 증권사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땐 아무래도 이게 다 리스크 요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좀 더 관리를 강화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드디어 그 종목이 나오고 그분은 뭐 단일을 처음 들어보는 부자가 되신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분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있는 스페이스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도 끊임없을 것 같고 6월 말 7월 초에도 계속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수급에 관련된 당분간은 뭐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요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? 스페이스X는 뭐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정말 큰 대형 기업의 IPO가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사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돈의 흐름들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또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12일에 이제 등장을 하는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 자금을 이제 계속 꾸준히 좀 움직이게 만들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저희가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 나스닥 지수는 어쨌든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 종합 지수에는 가장 먼저 이제 자연스럽게 편입되게 되는 거고, 사실 이제 이 이후에 자금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게 사실 뭐 뉴스들을 통해서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원래 조건보다 약간 특혜처럼
조건을 바꿔준 지수 운용사들이 만드는 회사들이 좀 있었죠.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추진했던 것들이 나스닥이었고요. 나스닥이 일단은 이제 나스닥 100 지수에 일단 편입할 수 있는 기간을 원래 기존의 기준인 3개월보다 훨씬 앞당겨서 15일까지 앞당겼습니다. 이러면은 7월 3일 정도 이제 나옵니다. 그래서 15거래일 후에 일단 나스닥 100 지수에 이제 편입될 수 있는 이슈가 생겼고, 그 다음에 두 군데 이제 좀 더 큰 지수 운용 지수 제작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, FTSE 러셀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조건을 이제 달았고요. 그리고 MSCI 같은 경우는 10거래일 해서 사실 뭐 보면 5, 10, 15거래일이기 때문에 그냥 1주차, 2주차, 3주차로 이제 구분해서 보셔도 됩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10일 상장 이후에 한 주마다 이제 주 후반에 이런 이슈들이 생길 텐데, 이러면은 이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, 뭐 다양한 펀드부터 또 그 다음에 이제 ETF들이 자금을 이제 움직여야 되는,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액티브 펀드나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유연하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, 패시브 ETF들은 어쨌든 이 지수가 바뀌는 딱 그 시기에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증시의 6위 자리에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 앞뒤로 다른 기업들의 비중을 줄여가지고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 이벤트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 이게 사실은 다른 기업들, 앞뒤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도 압력들이 일시적으로 기계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 전체 파이는 커지겠지만 이 지수 내에서의 비중은 100으로 맞춰야 되잖아요.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 중에 갑자기 너무 큰 애가 들어오니까 얘를 넣어주려면 딴 애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지금의 시점에서 6월, 7월에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거고, 가격의 변동성도 수급에 의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살펴봐야 되는데,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실증적인 사례로 6월 중순부터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겠죠.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확인하게 될 거고, 사실 이게 그 상장 직후에 또 18일에 또 미국의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 쪽에서의 변동성 요인들이 조금 많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,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시장을 좀 길게 보시고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. 자, 이번에는 한 주 결산을 해볼 차례입니다. 실장님, 이번 주 국내 ETF 시장부터 좀 살펴봐 주세요. 종목명 보시면은 똑같은 단어가 하나가 다 껴 있습니다. 반도체. 반도체가 다 껴 있고요. 사실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최근에 한 2주 동안 급등락이 좀 반복됐던 종목군입니다. 그리고 사실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조금 이제 한 2주 전까지 놓고 보면은 이 브로드컴 실적이 나왔을 때부터 이 조정이 좀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됐었고, 사실 뭐 거꾸로 또 돌려보면은 그 전에는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. 사실 이제 그 실적 발표들을 또 진행을 하는 과정들, 추정치들에서 반영을 하는 과정들,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또 사실은 뭐 저희가 브로드컴 실적도 있었지만 저는 뭐 스페이스X 상장 앞두고서 차익 실현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좀 마련하는 이런 것들도 좀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, 이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많이 영향을 받았었고,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많이 빠졌었던 부분들을 좀 되돌리는 그림들이 일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또 사실 보시면은 소부장 기업들로 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지금 보시는 5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소부장 관련한 이 공정 관련 기업 지금 종목명에 다 들어가 있고요. 핵심 장비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베타가 더 커질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까지 매수세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림들 확인됐다.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고, 여기서 조금 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사실 삼전 닉스에 집중되어 있던 형태들이, 주가 모멘텀들이 조금 더 확산되는 그림들이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좀 눈에 띄게 나타났다. 이런 해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밸류 체인에서 이제 순환매가 되면은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
방금 말씀 주신 게 삼전 닉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 너무 이제 집중이 되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소부장으로 좀 순환매가 될 수 있었는데 이번 주에 좀 특징적으로 이게 좀 강한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안 좋았던 종목들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좀 크게 나뉘게 되는데 뭐 사실 또 뭐 하나로 좀 붙일 수도 있습니다. 에너지 관련한 것들, 그러니까 글로벌 수소 쪽, 클린 에너지 쪽이 있었고, 그다음에 원자력 쪽에서 원전 쪽에서 조금 이제 SMR 쪽이 안 좋은 그림들이 좀 있었는데 수소 쪽은 저희가 플러그 파워, 그러니까 가장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플러그 파워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좋았고, 그다음에 자금 조달, 자본 조달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이끌고 있는 주도주들이 약해졌을 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조금 이제 동반해서 약세가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센티 투자 금리 쪽에서도 조금 이제 같이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인프라 쪽에서도 지금 계속 지연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던 것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기대가 좀 약해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플러그 파워부터 시작해서 이 업종 관련 테마들이 같이 좀 약세를 보였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, 그 SMR 원자력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합니다. 지금 어쨌든 전력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 인프라 구축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같이 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었고, 또 최근에는 이제 아까 반도체 주가를 또 통해서 말씀을 또 드렸지만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들에서 이 전력 기업들에서도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꽤 나오는 그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제 빌미를 제공했을 때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었던 조건들이 이런 SM 원자력 이런 분야에서 좀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빅테크, 하이퍼스케일러 그리고 AI 밸류체인 대부분이 주가가 대부분 작년부터 되게 뜨거웠는데 먼저 이 검증이 들어갔던 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나 관련된 이제 오라클을 필두로 한 그런 기업들에서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대차대조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재무가 너네 버틸 수 있는가? 이런 검증들을 했잖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 기업은 손익은 괜찮아요. 어마무시한데 사실 이렇게 신성장 산업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이 꿈과 희망으로 이어지면서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었다가 이제 검증을 하는 게 재무 상태가 아니라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어. 그리고 돈도 못 버는데 또 뭐 더 투자해야 돼 이러면 이제 정말 투자자들에게 냉담을 하게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만큼 주가의 급등락은 아무래도 신성장 산업에서 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다음은 미국 쪽 살펴보겠습니다. 미국은 사실 이제 앞에 세 종목은 저희가 또 전에도 한번 봤던 이제 컨셉인데요. 네, 마리아나 종목들이 이제 세 종목이 상위권 세 종목으로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, 뭐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하락했을 때 요인으로 봤었던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청문회 일정이 이제 이게 약간 좀 더 허용이 되는 과정들에서 이제 규제 리스크들이 좀 완화되는 기대감들이 한번 형성이 됐다가 조금 이게 미뤄지면서 실망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일정들이 좀 공식적으로 이제 7월 중순까지 해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약간 또 이제 앞당겨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거는 정책에 관련한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반영하는 테마 가장 대표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, 이 드래프트 킹즈 관련한 ETF가 DRAY가 또 같이 4위 자리에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,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에 또 미국에서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예측 시장입니다. 프레디트 마켓 관련해서 저희가 폴리마켓이라던가 뭐 칼시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또 시장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, 이 드래프트 킹즈도 예측 시장 쪽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, 뭐 이게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상장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쪽 상장사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출하고 여기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모멘텀들을 조금 이제 반영하고 있던 이런 그림들이 좀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예측이라고 하죠. 보통 베팅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이 미국은 이제 제도화가 되면서 칼시나 폴리마켓 정말 활성화되어 있고 이 상장이 되는 드래프트 킹즈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데 제도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의 퍼포먼스를 좋게 해주는
그런 상황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부작용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, 네, 뭐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들이 정비가 되면은 네, 뭐 지금 사실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마리아나나 이 예측 시장 다 긍정 부정이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그쵸. 그런 부분들인데요. 하락 쪽은 사실 보시면은 약간 개별 이슈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. 뭐 사실 이제 글로벌 수소 관련한 ETF도 똑같이 자리를 하고 있고, 여기 보면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증자에 대한 부분들, 지분 희석 뭐 관련한 이슈들이 또 같이 수급 쪽에서 영향을 또 줬던 부분들이 있고요. 알파벳, 메타, 뭐 네. 마이크론까지 계속해서 지금 유증에 대한 리스크가 네. 나왔고 나올 예정이고 뭐 네. 이런 지금 소식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개별 이슈들의 이제 종목들이 조금 이제 많이 빠졌던 게 이번 주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음 주로 시선을 이동해 보겠습니다. 먼저 신규 상장 준비하는 ETF 종목들 있을 건데요.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? 새 종목이 이제 상장이 됩니다. 뭐 여느 때와 똑같이 화요일 날 상장이 될 거고요. 화요일이면 16일에 상장이 될 텐데 이번 주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또 우주 테마 ETF입니다. 스페이스X 상장과 맞물려서 같이 이제 타이밍을 이제 준비를 했다라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지금 사실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이제 미국 우주 테마 ETF들을 중심으로 엄청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, 사실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들을 보시면 국내 기업, 국내 우주항공 관련한 기업 구성은 이제 한 종목 정도가 플러스에 나와 있는 우주항공 ETF, 이 ETF 정도가 사실은 이제 국내 기업 구성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, 여기서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 소울에서 우주항공 밸류체인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기업 구성의 이제 우주 산업에 활용되는 소재, 부품, 장비 기업들까지 밸류체인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나오는 ETF가 이제 상장이 이번에 한번 될 예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10개 종목으로 좀 집중된 형태로 가져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유니버스에다가 이제 조금 더 압축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타이밍에 맞춰서 보면은 약간 순수 우주 테마에 대한 그림들을 조금 더 좀 집중된 그림을 가져가는 테마형 ETF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키움에서 나오는 미국 우주 데이터 센터 인프라 ETF가 또 있습니다. 네,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지만 사실 또 여기서 데이터 센터라는 워딩이 들어갔죠. 네, 그래서 지금 여쭤보려고 한 게 종목명이 좀 다른데 뭐가 다른가 네. 궁금증이 생겼습니다. 그 위성통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뭐 지금 계속 보면은 우주테크 ETF들이 지금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원큐 종목부터 해서 코덱스 종목이 3월에 나왔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세 종목이 4월 달에 상장이 됐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,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이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조금 강조한 구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키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우주테크 ETF들 그 5종목이랑 조금 이제 후발주자로 좀 더 나오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가 계속 말하고 있는, 얘기하고 있는,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조금 이제 부각시키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발사체 관련 기업들, 뭐 반도체 에너지, 뭐 위성통신 이런 것들 같이 포함을 해서 조금 이제 인프라 구성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조금 이제 부각시킬 수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되고, 종목 수도 이제 12개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소울 종목이 탑 10으로 이제 우테크 ETF가 상장이 됐고, 여기다가 12개로 조금 더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제 채권형 ETF입니다. 그래서 BNK 27-12 특수채 액티브 ETF. 그래서 이 형태가 사실 또 간만에 나오는 형태인데, 그 27-12가 이 만기 매칭형 ETF입니다. 그래서 27년 12월이 되면은 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정말 우리가 그 1년 반짜리 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 만기 도래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, 그때 상장 폐지가 되면서 원금을 돌려받는 형태의 ETF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음 주 3개 ETF 종목 상장 준비 중에 있고요. 다음 주 아무래도 뭐 지금 스페이스X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또 FMC도 있고요. 주말 사이에 진짜 유럽에서 서명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.
뭐 다양한 재료들 여전히 산재해 있는데, 그럼 우리 다음 주 어떤 부분에서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고요. 자산시장의 전망을 통해서 ETF 처방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뭐 계속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던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기술주, AI 밸류체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네. 항상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, 이제 결국은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는 타이밍에 출발점이 됐던 거는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브로드컴 실적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고, 사실 뭐 이게 가이던스가 정말 뭐 낮아지거나 뭔가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, 예, 실적은 또 괜찮았는데 일단은 이게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. 이게 사실 가장 컸던 거고요. 요즘은 100점 안 맞으면은 뭐 120점 안 맞으면은 안 돼. 네. 그림에. 100점 안 맞으면 바로 안 되고 110점, 120점 맞아도 네. 뭐 두 개 종목 두 개 시험 다 100점 맞아야지 뭐 이 정도 되지 않으면은 쉽지가 네, 않습니다. 한 180점 정도 돼야 시장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. 일단 지금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커졌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스펙스 상장에 또 맞물리고 또 물가지표 나오는 것들을 또 경계감도 있었고 뭐 FMC까지는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 뭐 선물 옵션 만기까지 이런 요인 이벤트들이 계속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어떻게 보면 경계감 때문에 주가가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다. 그렇죠. 예, 변동성이 생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적이 가장 이제 네. 모멘텀이 좋은 반도체 뭐 저희가 뭐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컸던 기업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.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. 이런 변동성 국면에서 진짜 지나고 나면은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탄탄하게 하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고 뭔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좀 더 대응이 원활해질 것 같은데 이 출렁출렁일 때 진짜 이 투심 나의 투심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막 종가에 놓고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도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날은 종가에 그냥 기계적으로 잡으시고 늘려놓았다가 다음날 사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다음날 또 다시 급반등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금 이제 플레이를 하시는 경우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 사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좀 약간 못 따라갔다라 싶으면은 레버리지 ETF 가지고 또 이런 단기 플레이를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지긴 하는데 이런 전략들이 어쨌든 지금은 이 수급의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. 그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국내 상장 ETF들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이 이제 조금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. 패시브 ETF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장 이후에 뭐 1거래일, 2거래일에 걸쳐가지고 지수에 편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놨기 때문에 아마 주초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들을 잡는 이런 거래들이 생길 거고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정책 당국에서 이제 액티브 ETF들만 IPO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을 걸어줬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을 15일에 어쨌든 이게 포트폴리오에서 확인이 되겠지만 뉴스들을 검색해 보면은 지금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ETF가 저희가 이제 지수 편입 시간들을 또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의 편입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 종합 지수를 추종하는 액티브 ETF들 거기는 또 이제 가능성이 좀 있다. 그렇겠네요. 예, 그래서 이제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이 코엑트 쪽에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 액티브 ETF나 미국 나스닥 채권원화 50 액티브 ETF 이쪽에서는 IPO를 일부 좀 참여한다라는 이제 기사를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 이런 종목들 은 어떻게 보면은 이 패시브보다 조금 이제 앞서서 조금 이제 담을 수 있는 물량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실 수가 있고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페이스X를 상장하면서 다른 기업들에서 조금 이제 유동성이 빠져나갔던 것들이 있으면은 이 나스닥 이 성장 ETF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기업들, 테크 기업들, 주요 기업들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시점들이랑 맞물려 가지고 스페이스X가 이 IPO를 통해서 아예 그냥 처음에 받게 되면은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주 테크 ETF 중에서는 이 에이스 종목이 저희가 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
유일하게 좀 액티브 ETF입니다. 그래서 에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이제 기사 검색을 하면 이제 나오는데 우주테크 ETF 중에서 유일하게 IPO에 참여를 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타이거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미래자산 쪽에서도 참여를 하는 거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도체는 저희가 이제 항상 뭐 많이 언급드리고 있는 뭐 코덱스 AA 반도체 탑2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이런 ETF들 뭐 이런 것들 DRAM, SMH 이런 종목들까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다음 주 기대가 너무 되고 있는데 또 사실 우리 트럼프 형님이 초칠 수도 있잖아요. 그 가능성은 절반 아닌가 싶거든요. 네. 지금 완전 기대가 완전 올려놨는데 분명히 또 갑자기 유럽에 벤스 부통령 안 보내고 막 이러면 또 돌아갈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방어형 보수적으로 그래도 또 뭐 좀 하려면은 뭐 또 돈을 좀 이렇게 있어 놔야 되잖아요. 또 이렇게.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실장님께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나가시고 주도 관련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보수적으로 했을 때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시나리오 와서 역시나 또 이랬을 때는 제일 좀 무난한 거는 이제 좀 단기 자금을 좀 굴리는 부분을 통해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국내는 기준금리 인상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짜 좀 짧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파킹형 ETF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, 타이거 CD금리 투자 키스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고, FOMC가 있는데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뭐 당연히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 전쟁의 중장기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, 금리를 동결하면 할수록 우리 트럼프 형님이 얼마나 뭐라 하겠습니까? 네, 그렇게 도 아직 방향성을 예측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괜찮은 캐리가 나올 수 있는 코덱스의 미국 달러 소파 금리 액티브 합성, 이거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때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, 이번 주의 시장을 보니까 미국이 일주일간은 나스닥, S&P 모두 마이너스인데 월요일부터 지금 4영업일 동안은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 보였습니다. 그만큼 등락이 심했다라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뭐 AI발 산업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볼 수 있겠지만, 다음 주에 관련된 제조업 관련된 서베이 지표들 나오기 때문에 미국 인프라 테마에 투자를 하는 PAV 글로벌 X US 인프라스트럭처 디벨롭먼트 ETF 페이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해보는 것도 나름의 이제 방어형을 할 때 좀 필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ETF 처방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, 좋아요, 그리고 알람, 구독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의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실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